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매크로와 VBA 강의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C 언어나 자바, HTML 같은 언어 이외에도 요즘은 파이썬이나 스크래치, 아두이노 같은 언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매크로나 VBA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는 것과 별도로 설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언어는 하다가 중지를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매크로나 VBA는 설령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엑셀 실력은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와 VBA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매크로와 VBA는 무엇이고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배우기 위한 학습 도구인 매크로 기록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매크로와 VB 그리고 VBA는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VBA 개발 환경과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VB, VBA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들 용어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매크로란 반복되는 어떤 작업을 미리 기억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조작 방법이 쉽고 반복되는 업무를 몇 번의 키 조작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VB는 비주얼 베이직의 줄임말로서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199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비주얼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은 별도로 독립된 실행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VBA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VBA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 대신에 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특정한 앱을 위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VBA는 엑셀 5버전부터 엑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피스 200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다른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에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VBA는 매크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분기를 한다든지 혹은 순환 반복문 같은 작업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VBA도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독립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엑셀에 있는 VBA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워드나 액세스, 파워포인트 같은 다른 앱의 VBA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매크로와 VBA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BA 혹은 매크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을 이용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개발 도구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발 도구라는 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매크로 기록기는 사용자가 작업하는 일련의 과정을 엑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 혹은 기록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매크로 기록기를 이용해서 VBA 혹은 매크로의 여러가지 개체라든가 속성,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기는 음성 메모나 녹음기 기능과 아주 유사합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기록할 때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실습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흐름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매크로 이름, 바로가기 키, 매크로 저장 위치, 설명 이렇게 크게 4개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백 문자나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핫키라고도 하죠. 보통 컨트롤 키와 A에서 Z까지의 영문자 그리고 숫자를 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엑셀의 기본 단축키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3가지로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현재 작업 중인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란은 현재 기록할 매크로에 대한 주성문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255글자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름의 첫 글자로 숫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내에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ales라는 단어와 1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연결하고 싶다면 공백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물음표나 느낌표, 마침표 같은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는 영문 이름을 지정을 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nual sales라는 이름을 주고 싶다고 하면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입력하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할 때 if라든지 range, cr 같은 예약어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의 시작 폴더, 즉 엑셀 스타트라는 폴더 안에 personal.xlsp 또는 예전 버전인 경우에는 personal.xls.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 여러 파일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라면 이 항목에 선택을 하고 매크로를 기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엑셀의 매크로 바이러스는 바로 이 personal.xls 이 파일을 매개로 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매크로 저장을 위치로 새 통합 문서로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파일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통합 문서 중에서 여러 파일에서 범용적으로 쓰일만한 매크로라고 생각이 되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면 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할 매크로 내용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용지 방향 가로 명령을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그러면 코드가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코드를 보는 방법은 개발 도구 탭에서 비주얼 베이직 명령을 클릭하거나 Alt F11키를 누르면 모듈이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모듈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록된 매크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매크로 코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열린 상태라면 실행할 매크로 내부를 클릭을 하고 표준 도구 모음에 있는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워크시트 상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개발 도구 탭의 매크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명령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발 도구 탭이 없는 경우라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보면 개발 도구 항목 앞에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해서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면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크로나 VBA를 배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매크로 기록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화면 좌측 하단에 보면 준비 옆에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 아이콘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클릭해도 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매크로 이름을 앞에서 설명드린 매크로 이름을 정의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을 참고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본 값으로 매크로 1이라는 이름을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의 경우에는 옵션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설명도 따로 기재하진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 하단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이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팝업 창이 나타나서 현재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는 매크로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용지 방향 가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자, 이제 기록이 끝났습니다. 기록된 코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비주얼 베이직 명령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Alt F11키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각 창에 대한 설명과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면 모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방금 기록했던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매크로 기록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성 메모나 녹음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해 준 거라고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해 준 것밖에 없는데 작성된 코드를 보니까 엄청나죠? 이 중에서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세 줄만 있으면 됩니다.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주석이나 불필요한 코드를 다 삭제한 코드입니다. 코드 이름을 optimize 1이라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with와 endwith라는 이 부분은 ActiveSheet.PageSetup이라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문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ActiveSheet.PageSetup이라는 이 부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코드를 편집할 때 워드 프로세서에서 편집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사를 할 때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Ctrl C를 누른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가서 Ctrl V 키를 누르면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Optimize 1을 2로 바꿔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치워줍니다. 이 경우에는 단 한 줄만 있으면 용지 방향은 가로에서 세로 혹은 세로에서 가로 방향으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체나 아니면 그 개체의 속성이나 방법에 접근을 할 때 이 경우에는 액티브시트하고 점 해주고 페이지 셋업, 점 오리엔테이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실제 생활에서 주소에 접근을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라는 주소가 있다고 할 경우 서울시라는 가장 큰 주소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한 칸 띄고 영등포구 또 한 칸 띄고 여의도동 한 칸 띄고 1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진행이 되면서 한 칸 공백이 들어갑니다만 매크로나 VBA에서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들어가는 접근법은 여전히 유효하되 한 칸 띄는 대신에 점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액티브 시트 점, 페이지 셋업 점, 오리엔테이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크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매크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행할 매크로 내부를 클릭을 한 다음에 표준 도구몸에 있는 서브 슬래시하고 사용자 정의 폼 실행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단축키로 F5키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해주는 명령이 이 엑셀 랜드스케이프이라는 부분인데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그러면 옵티마이즈 2-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랜드스케이프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경화를 얘기를 하죠. 풍경화는 보통 캔버스를 세로보다는 가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로로 넓게 나오는 형태가 랜드스케이프이고 세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포트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레이트는 단어적인 의미는 정물화를 의미합니다. 정물화는 주로 가로보다는 세로로 많이 그리죠. 옵티마이즈 2-1이라는 코드 내부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표준 도구 모음에서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워크시트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치면 오류가 날 거기 때문에 어떤 값을 입력해주고 파일에 인쇄 명령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세 번째로 VBA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B 에디터의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속성 창이 있고 오른쪽에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코드 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직접 실행 창이라는 이 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실행 창은 화면에 표시해 놓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란 각 프로젝트 즉 통합 문서를 의미합니다. 통합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을 트리 구조로 표시해주는 창입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서 모듈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모듈을 내보내거나 다시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코드창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창 왼쪽 위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체 박스라고 합니다. 개체들의 목록이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프로시저 박스를 의미합니다. 1번과 2번 항목들은 이벤트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와 매크로 사이에는 가로로 구분선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프로시저 구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코드창 왼쪽 아래에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왼쪽에 있는 버튼은 프로시저 보기 버튼이라고 부르고 만약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코드창에 여러 개의 매크로가 있을 경우 현재 커서가 놓여 있는 곳의 매크로 하나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전체 모듈 보기 버튼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전체 모듈 보기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도구 옵션 명령을 클릭해보면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옵션 대화 상자는 4개의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편집기 탭을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구성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자동 구문 검사와 변수 선언 요구 항목은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 구문 검사는 코드를 입력하는 도중에 잘못된 구문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 syntax error 여부, 즉 문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수 선언 요구 항목에 체크를 해두게 되면 모듈을 새로 삽입할 때마다 모듈 맨 위쪽에 option explicit이라는 문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변수를 사용할 때 미리 선언해 두지 않고 사용을 하면 에러를 발생시킴으로써 디버깅 작업, 즉 버그를 잡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수 선언 요구는 코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크포인트, 즉 검문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밑에 구성원 자동 목록, 자동 요약 정보, 자동 데이터 설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 들여쓰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 라인이 시작될 때 들여쓰기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들여쓰기 항목을 탭 너비를 한 4 정도로 지정해 놓으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창 설정 중에서 텍스트 끌어서 놓기, 그리고 전체 모듈 보기를 기본값으로 프로시저 구분선 항목에도 체크를 해 놓습니다. 다음은 편집기 형식 탭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색, 글꼴,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여백 표시줄 이런 항목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코드색의 경우에는 코드로 우리가 작성하는 글자의 색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글꼴 항목을 통해서는 입력하는 글자의 글꼴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크기는 한 10 정도로 놓으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백 표시줄은 디버깅 도구 중에서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코드 왼쪽에 여백을 표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탭에서는 홈 모눈을 설정을 하고 편집 후 계속하기, 그다음에 오류 잡기, 컴파일 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태브에 있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디폴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킹 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킹 가능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창을 VB 에디터 상의 특정한 영역으로 이동해 가면 도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도 가급적 그대로 둘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만 개체 찾아보기의 경우에는 도킹을 하지 않는 게 제 경우에는 편리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상태에서 Alt F11키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화면이 나타나죠. 보통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탐색기, 속성창, 코드창 이렇게 3개의 창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하단에 직접 실행창이 나타나 있죠. 이 직접 실행창은 디버깅을 할 때 혹은 프로시저를 실행을 할 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시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실행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보기 탭에서 직접 실행창 명령을 클릭을 하거나 Ctrl G 키를 누르면 직접 실행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 탐색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는 각 프로젝트, 즉 통합 문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윈도우 탐색기처럼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창입니다. 모듈이나 여러 개의 시트, 그리고 유저폼이 만약에 있다면 유저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화면에 쭉 보여주죠. 매크로 기록 기능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듈이 추가됩니다. 수작업으로 모듈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모듈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삽입 모듈 명령을 클릭을 하거나 메뉴 중에서 삽입 모듈 명령을 클릭을 해도 모듈이 삽입이 됩니다.
모듈을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 모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모듈 제거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거하기 전에 이 모듈을 내보내겠느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내보내지 않을 거면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면 모듈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코드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고 하면 해당 모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파일 내보내기 명령을 클릭을 하면 BAS라는 이름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바탕화면에 모듈 1.ba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모듈 1.ba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윈도우의 메모장 어플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에 열기 메뉴를 클릭을 하고 모든 파일로 지정을 해준 다음 저장해준 위치로 가서 모듈 1.bas라는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앞에서 지정해줬던 코드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서 모듈을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모듈에 있는 코드를 내보내기 하고 가져오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코드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창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을 개체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체 박스 오른쪽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은 프로시저 박스라고 부릅니다. 일반 모듈의 경우에는 이 개체 박스나 프로시저 박스를 사용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박스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와 매크로 사이에는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프로시저 구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코드창의 왼쪽에 보면 두 개의 버튼이 있죠. 왼쪽에 있는 버튼은 프로시저 보기 버튼이고, 두 번째 있는 보기 버튼은 전체 모듈 보기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Optimize 2라는 이 매크로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현재 커서가 있는 매크로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모듈 보기 버튼을 클릭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성 창의 경우에는 현재 선택된 개체의 여러 가지 속성 값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시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고, 각각의 속성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죠. 만약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또 현재 통합 문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속성 항목과 설정되어 있는 속성 값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크로와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VBA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매크로 기록기를 이용해서 매크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행을 할 때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F5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표준 도구 모음에 있는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됐었죠. 그리고 끝으로 VBA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VB 에디터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서 모듈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내보내기 하거나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VB 에디터의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